한강버스 그다음에 그 서울링인가요?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네. 예, 서울링 또 뭐 광화문 광장의 뭐 감사의 정원 등등 이제 여러 뭐 논란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서울버스는 혹시 한강버스. 한강버스 어떻게 보세요?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한강에는 이미 유람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람선을 좀 더 키워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굳이 버스를 했느냐? 왜 그러냐? 오세훈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오세훈표 이것. 오세훈표 내실적이다.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잘못된 게 제가 이제 SH라고 하는 네. 이제 원래는 서울주택공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지금 사실 서울에 굉장히 필요한 게 주택, 특히 청년을 위한 주택, 네, 1, 네, 2인 네. 가구를 주택인데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맨날 SH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동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굉장히 제가 비판을 합니다. 이 사업에도 SH가 들어가요? 여기도 절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면 세빛둥둥섬도 네. SH를 동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링을 만들겠다면 링에도 SH를 동원하려고 그럽니다. 민간 자본 뭐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절반은 민간 자본을 하죠. 절반은. 그렇지만 이제 절반은 SH를 통해서 하고 네. 더군다나 이번에 한강 버스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이렇게 이거 위원장으로 너무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네. 나중에 SH가 들어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거기에서 만약 수익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절반이 SH가 들어갔으니까 네. 이게 공공사업 아니냐. 이게 핑계죠. 정말 나쁜 민관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잘 되면 오세훈표 이제 사업이 된 거고 잘못되면 시민들이 다 부담은 가져가고. 세빛둥둥섬이 실제로 그랬죠. 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당시에도 뭐 그렇습니다. 아니, 깊이 관여하셨나 봐요. 계속 말을 끝까지 못 하시고. 왜냐하면은 네.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특혜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비리나 또 부패 여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서울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되게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데 세빛섬 이렇게 잘된 그 사람들 처음에 욕했지만 지금 너무나 잘 쓰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김병민 부시장 포함해서. 김병민 부시장님이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지금 이제 그게 바로 그 민주주의예요? 공간 민주주의? 이제 국가 건축경제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 네. 가령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여태까지는 솔직히 이제 지난 20년은 뭐냐면은 가능하면 좋은 걸 많이 만들게 하려고 이렇게 격려를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격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마음대로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 네.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우리 맨날 명소라고 하는 흔들다리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몇백 개가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가령 이번에 창원에 만든 요새 랜드마크를 만들면 랜드마크 만들다고 온 사방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시대가 우리가 상당히 이제는 좋은 걸 만들게 하는 이상으로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치적을 위해서 만드는 이 허용 랜드마크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요새 고민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을 모색하느라고 이제 고민인 게 가령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잠깐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 사안은 아니고 문화부 사안인데 우리의 그 공공예술품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예술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큰 건물 앞에 세우는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법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너무나 똑같은 게 전국에 뿌려진다는 걸 대통령께서도 아세요. 그것도 그리고 부정거래가 많더만요.
이게 왜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건물이야. 네. 그러면 10억짜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10억짜리면 당연히 10억짜리의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작품에 1억 쓰고. 그렇지 작가한테. 왜냐하면 커미션 중간에 먹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브로커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아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못합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일단은 그거는 이제 문체부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꾸나 1%법이나 뭘 만들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를 이제 격려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잘 만들고 하기 위한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령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뭐 시에서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은 서울시가 뭐 하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만들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령 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저기 하는 여름에 네. 아니 거기다가 자꾸 수영장 만들고 막 그래요. 어디요? 한강? 광화문 광장에다가. 광장에? 저 거기 갔다 왔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걸 쓸 때는 쓰는 사람은 좋긴 애기 있는 애기 집은 참 좋은데 그게 과연 광장에 만들기에 맞는 곳이냐? 적합한가? 네.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공간 민주주의가 근데 해야 될 그거를 일이죠. 국가 건축 정책 위원회가 우리가 뭐 막거나- 하라 말라 이럴 수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 문제는 거를 계속. 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가령 그러니까 예컨대. 뭐 권유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옆으로 슬쩍 이제 팔꿈치 하게 밀고? 팔꿈치 밀고 목줄을 이렇게 밑에서는 위협도 하고 송곳을 찌르면서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어 그. 근데 그래서- 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자꾸 또 이렇게 말하면 뭔가를 해야 뭐 된다는 했어 이런 거. 아니, 해야 된다 압박이 이제 네. 있을 텐데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발맞춰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니까 네. 뭔가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시죠. 네. 뭘 하는가. 그러니까 보통 네. 건축 그러면은 뭐 하나 근사하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예. 저런 이제 편견과 네, 질문이 그렇게 나올 그렇게 수밖에 많이들 없죠. 그렇게 네.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당장 세종시에 세종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국회와 제2분원을 만드는데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이제 조금은 관여를 합니다마는 사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요. 특정 프로젝트를 자기가 직접 하는 일은 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다 실패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4대강 사업하고 이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별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용산에 용산 정원 어린이 정원 만들고 이런 거 하다가 거기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거 하다 저는 정말로 아니 제가 다 가시네.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아기를 낳고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졌는데 맞아요. 서울 곳곳에서 이번 주말에는 뭘 하면 돈 안 들이고 애랑 놀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생기는 건 다 가봐요. 지금 맞아요. 뭐가 또 다가오냐면 제 공간 민주주의 말씀하실 서리풀 공원에 때 가시면 돼. 서리풀 공원 어제 그제 서리풀 축제가 이틀 저도 동안 손녀가 있어서 다 알아요. 또 토일 이렇게 축제가 있었고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공간 민주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공간들을 누군가에게만 주지 않고 그냥 다 잘 같이 쓰게 이용할 하는.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빙고. 그게 이제 뭐 어른이든 아이든 어쨌든 모일 곳이 있다면 그걸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왜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제가 용산 어린이 정원도 아유, 갔다 맞아요.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제가 이게 8기예요. 솔직히 15년, 17년 지나서 제가 만든 건데 저는 두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공간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 같이 만들고 같이 써야 되느냐 이런 쪽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건축 산업의 중간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른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해야 되겠다. 건축 산업의 중간 생태계요. 왜냐면요, 예.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건축 산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은 저 주상복합과 큰 아파트 단지 짓는 큰 공룡들하고 대형 건설사들. 그다음에 예. 대형 건설 그다음에 조그만 동네에 5대 다가구 아, 주택 짓는 네네. 동네 업자들 네. 맨날 뭐 하다가 없어지고 예. 이런 데하고 양극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이제 서울과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양극화, 강남과 뭐 이제 강남에서도 단지와 조그만 데 이게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네. 우리 사회의 건축 산업이
사실은 이제는 토목의 시대가 아니라 건축의 시대거든요. 네. 이제는 건설 산업의 80%를 건축이 차지해요. 그런데 이 중간이 허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청년들도 유입이 잘 안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일감도 근사한 일감이 잘 없고 맨날 저쪽에 공룡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제가 네. 이거를 중간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는 저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건축 산업을 제가 젊은 네. 청년 건축인들뿐만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도 네.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살 수 있는 주택 만들고 또 일자리 만들고 창업 공간 만들고 스타트업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른바 도시형 건축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드느냐. 네. 이거 하면서 건축 산업의 이 허리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건요. 네. 솔직히는요. 여러분들은 별로 모르시지만 이건 정말 야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네. 대체로 이제 뭐 아파트 주거용은 이제 아파트가 이제 제일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이제 큰 시장에서 또 대형 단지 뭐 이런 데들에 대한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단지들 들어갈 때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가 갑자기 들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큰 시장이 큰 회사들이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뭐 빌라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뭐 그런 대형사들이 못 들어갈 테니까 작은 회사가 하겠죠. 이제 중간 예를 들면 뭐 한 동짜리 아파트든 아니면 뭐 좀 큰 규모의 무슨 빌라든 이런 거가 좀 많으면 네. 그런 중형 뭐 건설사든 뭐 이런 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그 회사들은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수요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 수요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수요를 만들어야 우리 도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본의 도시나 네. 아니면 중국의 도시나 또 유럽의 도시나 미국의 도시에서도 보면 우리처럼 단지가 저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오세훈 시장도 그거 알겠지만 모아서 조그맣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다 단지만 좋아해. 그렇죠. 왜냐하면 단지로 해서 크게 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네. 아무리 짧게 해도 15년 걸려요. 오래 13년, 걸리죠. 15년.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이 금융 비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건축 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청년들은 자꾸 서울에서 바깥으로 밀려나고 예. 이거를 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은 못하지만 엄청난 걸 준비하고 뭐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제가 70년 된 건축법과 네.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제가 뜯어고쳐요? 뭐 이제 혁신하겠습니다. 제가 표현만 혁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네. 그동안 70년 전에 정말 이렇게 성장 시대, 요만한 거 지을 시대에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주로 토목 시대에 만들었던 규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이제는 아닙니다.